베네수엘라 내일 차베스 정권이 등장을 해서 석유가가 $100가 넘었을 때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넘쳐났어요. 그럼 그 돈을 산업 장려하고 생산하는 데 투자를 했어야지. 이것은 아예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눔을 주는 무상복지적 계획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폭락을 하고 나라 수입이 없어졌어요. 공짜로 먹는데 익숙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어요. 일할 생각도 없어요. 무상배급을 해줬으니까. 지금은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스 한번 보십시오. 강성 귀족 노조가 판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제조업이 없어요.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렸어요. 관광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자리를 4사람, 5사람으로 정원을 내서 늘여놨어요.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은 세금 나눠먹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같이 나눠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는 세금 나눠먹기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그리스가 채택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95% 연금을 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사람 기준으로 100세가 비율로 가장 많은 게 그리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요. 연금을 타먹어야 되니까. 그런 그리스가 망했습니다. 아마 회복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파주기 복지가 얼마나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실정적으로 입증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그리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한다고 하죠. 정부 계획대로 하면 2020 몇 년도인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공무원 인건비가 327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겨우 400조입니다. 나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 구조조정을 했어요. 공공기관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과는 높아지고 예산은 절감했어요. 그 절감된 예산으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의 빚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땅 팔아서 빚 갚은 거 아니에요. 땅 한 평도 안 팔았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정책이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금년이 사상 최악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 수치도 그렇고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4차 산업혁명 좋은 거죠.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 정책,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그런 기업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대강 추산해서 300만 개라고 합니다. 내 베트남의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본부가 하노이로 갔습니다. 가전사업부가 호치민으로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일자리가 삼성전자만의 일자리가 16만 개입니다. 아주 양질의 아주 고임금의 베트남 사람으로서 젊은이로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거기서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30만 개를 훨씬 넘어갑니다. 베트남에 나가 있는 2,4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하는 수출액이 전체 베트남 수출액의 22%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가 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딱 22%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를 국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이 기업을 탄압했다가는. 지금 중소기업도 양질의 중소기업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 제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강성기종노조하고만 타협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종노조가 이 나라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일자리에서 1년의 연봉을 1억 가까이 받으면서 매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면 자기들은 파업 적립금으로 임금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그날부로 월급을 못 받습니다. 강성기종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작업장에는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 조항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물림하는 거죠. 이런 강성기종노조하고만 손잡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기업 옥죄기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해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 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가보니까 노동 생산성은 한국보다 더 우수하고 임금은 한국의 9분의 1에서 10분의 1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이 나라에서 기업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중소기업도 이제 글로벌화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보다 더 좋은 그런 복지 혜택과 임금 혜택을 가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량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베트남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해외 탈출한 기업들이 속속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리쇼어링 할 길은 없는가? 돌아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기업들은 없는가? 그 목적으로 베트남을 갔었는데 기업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이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꼭 관리직이고 중요한 부서는 한국인들을 좀 젊은이들을 채용해 달라. 기업이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니까 한국보다 몇 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국방부 이야기에서 군에서 제대하는 학생들 제대하기 1년 전에 현지어를 좀 가르쳐달라. 근데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고 멕시코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현지어 습득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바로 한국 젊은이들 채용하겠다. 그만큼 나라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정부가 어떻게 나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융성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정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되었으면 참 하고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 되면 더 어려우실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를 정오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가는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사람 기준으로 100세가 비율로 가장 많은 게 거리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요. 연금을 타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리서가
망했습니다. 아마 회복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파주기 복지가 얼마나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실정적으로 입증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그리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한다고 하죠. 정부 강성 귀족 노조가 판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제조업이 없어요.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렸어요. 관광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자리를 4사람, 5사람으로 정원을 해서 늘여놨어요.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은 세금 나눠먹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같이 나눠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는 세금 나눠먹기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그리스가 채택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95% 연금을 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내 차베스 정권이 등장을 해서 석유가가 $100가 넘었을 때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넘쳐났어요. 그럼 그 돈을 산업 장려하고 생산하는 데 투자를 했어야지. 이것은 아예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무상복지 정책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폭락을 하고 나라 수입이 없어졌어요. 공짜로 먹는데 익숙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어요. 일할 생각도 없어요. 무상배급을 해줬으니까. 지금은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스 한번 보십시오. 계획대로 하면 2020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공무원 인건비가 327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겨우 400조입니다. 나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 구조조정을 했어요. 공공기관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과는 높아지고 예산은 절감했어요. 그 절감된 예산으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의 빚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땅 팔아서 빚 갚은 거 아니에요. 땅 한 평도 안 팔았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정책이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금년이 사상 최악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 수치도 그렇고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4차 산업혁명 좋은 거죠.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 정책,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그런 기업 정책.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